그럼 이 정도로 아니지 반대죠.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내가 쓰고도 말이 꼬이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교학점제 예비학교 2교시 궁금해요 진로와 대입의 진행을 맡은 정현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고1이라는 이름표가 주는 설렘, 물론 그 설렘도 느끼고 있겠지만 진로 그리고 대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 그리고 중압감도 많이 느끼고들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부터 고교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됐다던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뭔가 불리해진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나만 뒤처지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이런 부분들로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의 궁금증과 불안을 모두 해결해 주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진로 진학에 대해 고민하시고 학생들의 대입을 지도해 오신 박문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대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 진로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약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왠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큰일 난 건가요? 또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 고교생활 중간에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을까요? 네, 진로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아직 정해진 진로가 없어도 큰일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꿈을 그리고 구체화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진로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찾지 못했다라면 대학을 가서도 충분히 그 이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진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또한 아마 대학 입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진로가 명확한 학생들만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진로가 고교생활 중간에 바뀌어도 괜찮을까요? 근데 어떨까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 진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진로를 탐색해보고 진로를 성숙하고 그 다음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경험을 통해서 또 진로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진로가 절대로 하나로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로가 변경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일회성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즉흥적으로 난 A에서 B로 좀 변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유가 있고 목표가 뚜렷하고 관심이 명확하다면 당연히 진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정하기 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길 권장하는데요. 중학교에서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네, 고등학교도 입학하면 적성검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과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관심 있는 것 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진로나 직업을 너무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냥 큰 덩이의 산업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창업을 넘어 창직, 즉 직업을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시대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로 고민으로 1학년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기본기를 닦는 시기임을 고려하면서 진로를 탐색하라는 당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진로가 완성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압박감을 그렇게까지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중간에 진로를 재탐색하는 과정도 성장의 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꼭 정해진 길로 갈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해져 있다면 이 대입이라는 레이스에서 유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진로는 빨리 정할수록 대입에서 훨씬 유리해지는 것일까요? 정말 유리할까요, 선생님? 꼭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은 진로가 명확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진로가 빨리 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로가 정해지면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으니 반드시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한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과 다양한 방향을 통해 공부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형으로 본다면 진로 역량이란 평가 요소를 강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부 대학의 학과 모집단이겠죠. 여기서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로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목표에 맞는 실천과 도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대학은요, 전공자율 선택자라는 것을 입학 후에 전공을 결정하는 전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진로를 정하기 앞서 특정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학업, 진로와 관련하여 계획, 실천, 성장한 경험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진로 선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로는 언제 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갔느냐, 이게 핵심인 거군요. 대학도 꿈이 빨리 정해진 학생이 아니라 공부할 자세를 갖춘 학생들을 원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약간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선생님으로서 교단에 서고 있지만 제가 선생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갈팡질팡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들이 제 상황이랑도 좀 더 맞아서 선생님 답변에 더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대학을 가는 것과 직업을 얻는 것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대학을 갈 때 직업이나 진로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학 가서 충분히 지금 선생님처럼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학사제도가 전공자율 선택자를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유연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설계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하나만 어느 학과로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여러 개의 학과의 과목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전공을 본인이 설계해가지고 학위를 받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넓다. 너무 이걸 조급하게 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과목 선택에 관하여 선생님한테 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과목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혹시 이렇다 할 정답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과목들이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 듣는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장 과목, 필수 과목 이런 틀에 맞춰서 듣는 게 더 좋을까요? 오늘은 사실 정답보다는 오답을 피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대학 권장 과목에 맞추어 이수해하느냐. 사실 이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아주 조금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권장 과목을 제시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해당 계열이나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학교마다 편성된 과목이 다를 테니 과목 선택의 정답은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권장 과목이라고 하니 대학 입학을 위해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대체로 학과별로 세부 과목을 지정하기보다는 학생 여러분들이 진로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는 큰 범주의 과목들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서울대 등의 대학처럼 계열 또는 모집 단위별로 진로선택 과목 중 몇 과목 이상 정도를 제시하는 대학도 있고요. 서강대나 교대처럼 학교의 특성으로 인해서 권장 과목을 전혀 지정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과목 선택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자신이 정한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혹시 그 구체적인 기준을 학생들이 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선생님께서 혹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부터 첫 번째로 꼽는다면 본인이 관심 있고 필요한 과목 중에 자기 역량에 맞는 소화할 수 있는 과목이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과목의 의미는요, 고등학교의 과목은 어려운 아주 전공이나 아주 쉬운 소양 사이 정도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에 해당되는 과목하고,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 전공에 도움이 되는 과목 등을 선택하길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028 대입에서 대학이 권장하는 과목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대입 정보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되어 있는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 및 대학별 권장 과목 자료집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와 상담은요, 입학한 후에 학교 선생님들의 상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역량에 맞는 과목이라는 첫 번째 기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기준인데요.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과정과 동기를 고민하는 선택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제가 용기를라고 표현했는데 결과가 두려워 쉬운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강 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과목이라면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과목 선택 전에 관심 있거나 희망하는 모집 단위의 교육과정, 무엇을 배우는지 과목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학부라고 이렇게 학과보다 좀 큰 덩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 개의 트랙들로 나눠지고 있는 교육과정 살펴보시고, 그리고 과목 선택정에 그리고 교육과정과 학사 제도 등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 소재 어느 대학에는 문화유산학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학과는 문화재를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에 조사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한문이나 사회 등의 과목 등을 조금 이수하는 게 좋겠고요. 보존 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화학, 물리 등의 이제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니 과목 선택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과정과 동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기준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과목을 가장 충실하게 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이동할 필요도 없이 시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내가 익숙한 공간에 듣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없는 과목이나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 있을 때는요. 공유 캠퍼스나 거점 학교 그리고 온라인 학교 등을 통해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방과 후나 주말 등의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학기 내 무리하는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과목들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우리 학교의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면 용기를 내봐라 라는 당부,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선생님의 답변 속에 종합 전형, 모집 단위 이런 것들이 좀 단어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고등학생들이 되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걸 잘 몰라서 마치 외국어처럼 또는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대입 용어들과 관련된 질문을 네 번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종합전형, 학생부 이런 단어들을 말씀하셨는데 대입 전형의 체계나 용어 이런 것들을 제가 전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전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전형이라는 것은 올림픽에 비유한다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운동을 잘하느냐에 따라 종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겠죠. 이때 대학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거냐를 이걸 바로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형 요소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부, 논술, 수능, 그리고 실기, 실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 네 개가 서로 섞여가면서 전체 총점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형을 또다시 이제 네 개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은 내신 성적 중심의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중심의 종합 전형으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한다면 나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경로가 우리 학교에서 충실하게 생활한 내용이 기록된 학생부로 증명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 그리고 대학에서 출제한 논술 시험으로 증명하는 논술 위주 전형, 그리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증명하는 수능 위주 전형, 그리고 개인적인 특기로 구분하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입시가 나에게 맞는 올림픽 종목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내가 잘하는 종목, 그러니까 전형을 고르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일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골랐으니 그에 맞는 훈련법도 따로 정해져 있을 테니 그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보니까 단순히 암기만으로 고등학교에 있는 과목들의 넓은 지식들을 감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다운 진짜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 만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에 와서 늘어난 만큼 학습의 방향도 예전과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학습 방향 중요합니다.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하면서 학습의 범위도 조금 넓어지고 방향도 조금 달라져야 할 텐데요.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고 2,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필수로 지정한 과목과 함께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지정된 과목, 선택한 과목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구체적인 학습 방향으로 표현해 본다면 지식을 따라가기, 따라하기에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기까지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자, 수업을 들으면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과목의 필요성과 그리고 개념의 적용법을 따라가야 하겠고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비교하고 또 연계하고 통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고 그것을 지혜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강조한다고 본다면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무엇이 다른지, 대안은 없는지 등을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독서와 함께 확인하고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 과정으로는요, 배운 지식을 적용, 심화, 확장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율활동에서 학습활동을 하거나 또는 동아리활동에서 실험, 토론 등을 하거나 또는 진로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성숙하면 됩니다. 이렇게 학습하면 자신의 달라지는 학습 수준, 학습 방식을 알게 되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 선생님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거군요. 듣기만 해도 제 안에서 공부 의욕이 마구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바로 내신, 그리고 내신 등급인데요. 특히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 시험을 좀 못 봤는데 이러면 나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6번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1학년에서 1등급을 한 과목이라도 놓치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이런 수시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바로 정시 전형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될까요?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학과, 특정한 대학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 이유를 하나 꼽아보면 첫 번째로는 대학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후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번의 결과로 인해서 전체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니 과정에서 이미 결과를 속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9등급제에서도 선배들은 9등급제죠. 모두 1등급인 학생도 지원한 대학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의대처럼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희망하고 지원하는 모집단은 그런 경우가 더 많답니다. 자, 그리고 작년 2025학년도 1학년 학생들이 5등급제가 적용되면서 전과목 1등급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실제 1학기 성적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님이 나타났습니다. 충분히 변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2개 학기, 3학년 2개 학기, 학기마다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될 텐데요. 모든 학기에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선택 과목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과목 1등급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전과목 1등급이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꼽는다라면 대학 전형에 따라 교과 성적이 미치는 영향 또는 적용 방식 등이 다릅니다. 우선 학생부 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교과 전형에서는요, 대학마다 성적을 산출하는 범위, 방법, 공식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결과값이 서로 다르겠죠. 따라서 1등급을 한 번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학생부의 성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수하였는지를 보게 되므로 단순히 몇 과목에서 우수한 등급을 놓쳤다고 해서 불합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로 논술 수능 전형에서는요, 교과 성적을 학생부 교과 전형만큼 엄밀하게 반영하진 않지만 교과 성적이 낮거나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수능의 출제 범위는 선택이 없는 공통 과목이고 1학년에 배운 통합사회와 통합과목이 출제 범위에 해당되니까 어설픈 전략은 독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을 한 가지만 들어봐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고등학교 생활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점이 수업이고 과목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언제나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재미있는 고교생활, 의미 있는 고교생활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겁먹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 그리고 내 적성에 맞는 진로 및 과목의 선택, 그리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여러분들을 더욱 혹독하게 평가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만의 멋진 고등학교 생활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예비학교 2교시 궁금해요 진로와 대입 시간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